안녕하세요, 언니스입니다. 오늘 제가 비교할 제품은 바로 에어팟 프로랑 에어팟 2세대예요. 에어팟 프로는 한 2달 정도 사용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쓰면서 느꼈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32만 9천 원이고요. 에어팟 2세대는 일단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무선 충전되는 거는 24만 9천 원이고 유선 충전되는 거는 19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랑 무선 충전되는 2세대 두 개 기계 차이는 8만 원이고요. 무선이냐 유선이냐 따라서 그 가격 차이는 5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랑 그다음에 유선 충전되는 에어팟 2세대의 가격 차이는 무려 13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아무래도 프로랑 에어팟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처음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면 진짜 신세계예요. 외부음이 막 갑자기 차단되면서 영화 보시면 왜 갑자기 시간 멈추면서 주인공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나와 음악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우주에 동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렇게 진짜 신기한 경험을 처음에 다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에어팟 2세대와 음질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외부 소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음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2세대는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지하철 같이 소음이 심한 곳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평소 들었던 음량보다 저도 모르게 음량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청력에는 그렇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이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에어팟 프로를 사고 안 쓰거나 아니면은 반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귀가 되게 멍해지면서 압력이 느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정도 되면은 적응이 돼서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2달 정도 착용했는데 아직도 좀 두통이 생기고 뭔가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공원 가면 바이킹 타고 나면 속이 좀 막 미식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 음악이나 영상을 보는 동안 계속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2달 정도 사용했지만 장시간 사용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시끄럽지 않은 공간,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방에서 영상이나 음악 볼 때는 아무래도 에어팟 프로보다는 에어팟 2세대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인한테 빌려서 한번 체험해보고 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잠깐의 대화를 위해서 한쪽 에어팟은 귀에 착용하고 한 손에 그냥 빼서 이렇게 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그 잠깐의 시간을 위해 가방에 있는 케이스를 굳이 찾아가지고 열어서 꽂아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손에 한쪽만 빼서 이렇게 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때 이 에어팟 2세대는 뭐 잠깐 뭐 손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화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에어팟 프로는 손으로 잘못 쥐게 되면은 나머지 귀만 압력이 갑자기 느껴져서 뭔가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불쾌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 느낌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에어팟 2세대는 정말 가벼운 깃털 같은 착용감이지만 뭐 이어폰 모양이 한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착 밀착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시끄러운 곳에 가면 외부음으로 인해서 음악이 잘 들리지 않는데요. 반면에 에어팟 프로는 3가지 크기의 유연한 실리콘 팁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안한 맞춤형 핏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팟 2세대를 사용한 후로는 커널형 이어폰은 착용감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프로는 맞춤형 핏으로 인해서 커널형 이어폰 치고는 착용감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오픈형의 에어팟 2세대만큼의 그런 깃털 같은 사용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방수 유무입니다.
에어팟 2세대에는 방수 기능이 없어서 운동하거나 비 올 때 땀이랑 빗물 때문에 고장날까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운동할 때도 잘 착용하고 무더운 여름이나 비 오는 날에 착용을 해도 고장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방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장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 에어팟 프로부터는 이제 IPX 4등급의 생활 방수가 이제 가능합니다. 땀 때문에 에어팟이 고장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많이 착용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를 아무래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사용 용도입니다. 만약에 음악 듣는 것을 주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에어팟 프로를 추천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외부 소음 없이 음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다른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보다 휴대가 용이하면서 높은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한 번쯤 가져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프로를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음악도 음악이지만 에어팟으로 전화도 많이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에어팟 2세대를 추천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아무래도 외부 소음이 차단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2세대랑은 다르게 전화 받을 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목소리가 크게 나가진 않는지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음이 차단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는 아주 깨끗하게 잘 들려요. 귀에 이렇게 딱 옆에서 그냥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상대방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통화하는 나는 불편하다는 거.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통화할 때 양손으로 그 양 귀 막고 말할 때 제 목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좀 목소리가 울려서 긴 시간 통화할 때는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변은 허용을 해서 통화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변은 허용을 하고 통화를 하면 큰 강당같이 큰 공간에서 말해서 울리는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묘한 이질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별로 불편을 사용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그립감입니다. 2세대가 더 작아서 프로보다 그립감이 좋지만 그 차이는 아주 소소한 차이고요. 근데 안에 이어팟 본체 그립감은 좀 달라요.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한데 프로가 2세대보다 콩나물 머리 부분이 더 크고 굴곡이 져 있어서 꺼낼 때 손에 좀 더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콩나물 줄기 부분이 2세대보다 프로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뜨릴 뻔한 게 되게 여러 번이에요. 이거는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세대 쓸 때는 에어팟 꺼낼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팍팍 꺼냈었어요. 프로는 훨씬 더 손끝에 집중해서 신경 써서 꺼내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으로 느낀 거라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꺼낼 때 그 차이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어팟 프로랑 에어팟 2세대에 대해서 비교해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거를 종합해보면 뭔가 에어팟 2세대가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에어팟 프로는 정말 성능 좋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고 있고 휴대성이 되게 뛰어난 이어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두 개의 차이가 최대 13만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주 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을 체험해보고 나는 이 기능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